최근 한일 양국은 방역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이 일본을 지원해줘야 한다, 혹은 일본도 한국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국가별 혹은 언론사 간에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검사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혹은 한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지 레비오는 테스트 후에 10에서 15분 정도면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내달 중순부터 주당 20만 개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검사 숫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과는 달리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설명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잔뜩 고무가 되면서 이제 신속하게 검사를 늘릴 수 있다는 희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원 진단 키트는 PCR 방식에 비해서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진단 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한 차례 일었는데요. 지난 25일 일본 언론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공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일종의 특혜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현자사태 담당 장관 위치에서 본인의 의심이 가자 이러한 검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민 여론은 PCR은 장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검사라 여겨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합니다. 또한 이 신문은 실제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PCR 검사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전합니다. 막상 한국의 PCR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이젠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키트를 지난 3월부터 생산한다고 공언해왔으나 5월 중순까지 밀렸기 때문에 막상 생산이 더욱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당국은 한국 진단키트는 일절 수입 혹은 지원 요청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능평가를 받아야만 한국 제품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에서 인증 과정은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복잡한 인증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생수를 대량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손정희 회장은 일본에 대량으로 손소독제를 수입하려고 알아봤으나 인증에 1년이 넘는다고 하였고, 이 소독제는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본인 트윗에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진단키트를 안 받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한국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에서 부정확하고 불량품이 많아 일본에서는 안 받는다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본의 인증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임시로 FDA 승인을 내준 바 있으며, 까다로운 인도조차 중국의 항원 진단키트가 대량으로 불량을 일으키자 한국 업체 법인을 인도 내에서 신속하게 허가하고 진단키트 제조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전세계 표준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무엇보다 상황이 위중한 국가에 투입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최초로 방역 전문가인 최재욱 교수가 우즈벡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의 도움으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그야말로 가깝지만 먼 나라와 같이 서로 간에 제대로 된 방역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한국에 머리를 숙여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이나 양국의 여러가지 갈등 가운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28일 아침 특종과 그리고 29일 아침에는 사과, 그런데 적중이라는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맞으면 일본은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맞았네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베와 일본이 이상하다는 고베대 교수의 충격적인 경고도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아침 후지TV의 하토리 시니치의 모닝쇼에서 해설자로 나온 다마가와 도오루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쿄도가 최종 판정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26일에 72명으로 줄어들고 27일에는 39명으로 줄어드는 도표는 사실 공공기관들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건대 분명히 29일 발표에는 숫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공공기관이 문을 열고 검사를 좀 할 거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특종이네요. 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29일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오루 씨는 휴일에 공공기관이 쉰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숫자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말에는 검사 수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주장은 27일 히로아키 교수의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근거로 그래프를 새로 작성해보니 빨간색 박스 부분이 주말과 일요일인데 검사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노란색은 대만인데 완만하거나 변함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 주말과 일요일은 공공기관들이 푹 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개발도상국이다. 일본은 수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29일 아침 새롭게 발표한 도쿄도의 최종 전파자 숫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오루 해설자와 히로아키 교수의 예언과 분석이 딱 적중했습니다. 우려한 대로 도쿄도에서 28일 최종 전파자가 112명으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7일 3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현재 일본은 28일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도쿄도가 112명, 일본 전역은 284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3,895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413명입니다. 한국은 며칠 동안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계속 1일 10명 내외입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752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244명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계속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와 일본의 대응은 이상할 정도로 무대책입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펀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의원은 지금 일본 전역에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총리의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에다노 의원은 지금 총리의 답변은 2개월 전의 답변과 똑같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베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몇 달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 또 후생 노동성의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는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의사들이 판단을 여전히 깐깐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아베와 후생 노동성은 4월 6일경에는 1일 2만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확충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루에 7,000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에다노 의원은 37.5도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어야 상담과 진료를 하겠다는 기준을 빨리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후생 노동성은 반드시 하라는 기준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베와 후생 노동성만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이쯤 되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 1000명당 1.4인데 이는 이탈리아 22.1, 독일 20.9, 한국 10.8, 미국 11.2, 프랑스 7.1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검사 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검사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해왔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수차 발표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건 관계자들은 매번 일본에서 현재 발표한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최종 전파자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라고 말만 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에 일부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타 고베 대학 교수는 아베는 5월 6일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조금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장 여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이 너무 여유로웠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첫 번째 충격일 뿐이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충격파들이 계속 몰려올 상황이다.
집단 면역이니 아비간이니 백신 개발이니 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가장 현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일본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소연해도 아베와 일본 정부와 대다수 일본인들은 왜 눈만 껌뻑거리고 횡설수설할까요? BCG를 많이 맞아서 타고난 민족이고 체질이라는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